네,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검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수처의 역할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의원님, 이 징계위 결정은 어쨌든 났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제청 그리고 청와대 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어제 이제 징계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징계 혐의가 인정된 4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청와대에게 이제 제청서를 보낼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으니까 크게 가감을 하지 않겠다. 가감을 하지. 예. 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 3, 4일 동안 보면 범여권 특히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을 언론으로부터 받았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정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 하기 시작했거든요, 보면. 갑자기 그런 기류가 나왔어요. 네,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됐었고, 근데 실제 보니까 이게 정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을 보면 범여권 내에서는 해임이나 면직을 시켰을 때 쓰나미처럼 다가올 지지율 저하와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정직 2개월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총장의 권한을 검찰 내에서 무력화를 시키면서 또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 중인 수사에 대해서 한 박자 템포를 빼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은 최소한으로 적게 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게 아마 범여권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수고한 결과가 정직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제가하는 속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첫째는 뭐랄까 법무부 장관의 체면을 세워주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제가를 하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반면에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라든지 또 반대층에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제다. 이렇게 희석시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또 천천히 제거하는 것이 또 정무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전자를 선택할지 후자를 선택할지 저로서는 그거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네. 네, 사상 초유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리더 리스크도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좀 했고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SNS에 남겼고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에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런 표현도 썼네요. 대통령의 이제 책임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배짱도 없고 비겁하고 무능하다 이 얘기는 사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냥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잖아요. 네.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직이라고 2개월이라고 한 거는 정직도 사실 아주 적은 기간이거든요. 하려면 6개월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거를 가고 이제 비겁하다 이렇게 한 건데 뭘 노린 거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임기제를 무너뜨렸다.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죽였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약에 정직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해놓으면은 이게 법원에 가서 소송했을 때 과다하다 이거 해가지고 해임하면 또 이거 과중한 징계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직도 만약에 길게 해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보통 소송 가면 지금 6개월 걸린다고 해서요. 2개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실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한 이유는 뭐가 되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2개월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2개월 동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그 사이에 검찰에서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모든 사건은 다 저쪽 공수처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신라젠 사건,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 그 다음에 뭐 지금 원전 사건 여러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줄줄이 모두 공수처로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그러고 나면 다시 설령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3급 이상의 공직자는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은 사실 수사권이 고위공직자인 수사권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네. 와봤자 큰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네. 정치적으로 크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는 뜻이 이 정직 2개월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김경진 의원이 아까 언제 빨리 대통령 제가 언제 나올까 좀 구청 설명해드리면은 청와대 쪽에서는 가능한 한 오늘 오전 중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넘기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재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정직 판결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빨리 이제 신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재판부의 이 결정, 이번에는 어떻게 날 것인가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문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지난번과 혹시 뭐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의 재판부가 지금 14개가 있으니까 네. 그 14개 중에 하나로 지금 배당이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어떤 정당성에 대한 문제들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법조인이시고 또 법도 만들어 보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가령 징계위원 7명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사 징계법의 원칙인데 지금 일부가 이제 징계위원으로 7명을 위촉했는데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되 7명이 아니라 5명으로 그냥 위촉을 한 것은 사실은 원천적인 지금 불법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면. 가능성이 있군요. 예, 그래서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이 윤 총장 측에서 제기했던 절차 위반의 문제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실체로 들어가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이 가처분을 받아주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가처분 상식적으로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문제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 가처분 결정이 나느냐. 속도, 여기서도 예. 속도군요. 예, 그래서 가령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만 난다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완승이고 그게 아니고 뭐 한 달 후에나 가처분 결정이 난다면 네. 조금 의미가 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다.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다. 국장님, 이거 무슨 의미죠? 국정농단의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뭐 개혁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 이제 사법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네. 현재 이제 전체 이 집권 세력의 핵심들의 그 어떤 목표는 검찰 개혁,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로 하면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갖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시스템을 바꿀 거고 나아가서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 사법부까지도 개혁의 칼을 들이댈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징계위가 열렸죠, 어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노무현 재단에서는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대통령을 서거하시게 만든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당당하게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을 가장 가운데 두고 가장 먼저 두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인 야심이나 이런 것을 절대 섞지 않는 그런 우직한 것에 플러스 진심을 담아서 문재인식의
해결 방법을 이끄는데 국민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참 좋다. 네,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발언 모아서 들어봤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고 싶었는데 구시대 정치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저는 그 문장 속에 모든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게 결국은 새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수사를 했지만 네. 그러면 검찰이 전혀 근거 없는 수사를 했을까? 동기하고 상관이 없이.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곱씹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는 이 검찰총장 지금 이 징계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조금씩 발전시켜가고 이어가는 계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한명숙 총리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면은 이 코로나가 지금 막 1,000명이 넘어가고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 문재인 식의 이런 대처, 옳다, 뭐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명숙 총리는요,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자기 자신의 그런 비리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재심 청구까지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1,080명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가장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상태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매출액이 뭐 절반 이상으로 줄어가지고 아주 힘든데 1,078명이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얘기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공수처 그리고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 길들이기를 하시면서 검찰 개혁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다 없애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시고 좀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면은 국민들이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차 많아지면은 국민들도 그렇게 쉽게 그거에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거를 대통령이 좀 잘 인식하시고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하중대 국장님의 개인적인 비평을 청와대에서도 듣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 총장 징계 이후의 후폭풍들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